자, 이번 시험 특히 이번 거 내용 엄청 많았고 양 엄청 많았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 다들 힘들어했었고 분량이 너무 많아서 끝까지 못 채운 게 되게 당연한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 시간대는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하면 되냐면 내가 그 설명해주는 거 여러분 머리에 조금이라도 더 넣는 거. 문제 푸는 건 크게 포인트 안 할게요. 그래서 내가 설명해주는 거 여러분 조금이라도 머리에 넣는 거. 그거 1번.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저희가 나눠주는 암기 프린트의 표현들을 하나라도 머리에 넣는 거, 외우는 거. 그래서 이 파트는 좀 굉장히 암기, 요 수업이 한 반년 정도 진행될 건데 그냥 암기 계속 냅다 암기구나, 계속 외우는 거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물화생지 기초 내용들이 다 섞여 있는 거여서 아직 중학교 과학 정도밖에 안 해봤으니까 좀 생소한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일단 외운다. 일단 외우고 나서 만약에 뭐 수능 이과를 안 간다고 하더라도 수능엔 통합과 어차피 보게 되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내신 때에 조금 유리할 거고 어차피 지금 빡세게 외워놓으면 수능 때도 얼추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과를 만약에 갈 거다 그럼 물화생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택하는 내용들에서 요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들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잘해놓으면, 지금 많이 외워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까? 자, 그래서 지금 달린다. 자, 이제 볼게요. 자, 52페이지 한번 보면 원소의 규칙성, 요거 얘기할 겁니다. 규칙성이랑 주기율표. 그래서 우리 요렇게 생긴 거 본 적은 있죠. 한 번은 본 적 있잖아. 그치? 이걸 주기율표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몇 번까지 했어요? 중학교 때 외우게끔 하는 거? 수소부터 이렇게 외우게끔 하는 거 몇 번까지? 20번까지. 자, 우리 한번 쭉 해볼까? 수소, 헬륨 다음에 뭐야?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그 다음에 동소, 그 다음에 탄소, 질, 산, 풀, 네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 규, 인, 황, 염소. 이거 왜 꺼졌네. 그 다음에 칼슘 딱 여기까지 끊습니다. 여기까지 20번이야. 근데 아래에 있는 주기율표를 보면 어때요? 조금 더 많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왜 이것까지 20번까지 외우게끔 하냐면 주기성이라고 해요. 주기적인 성질이 잘 드러나는 게 딱 20번까지고 20번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했던 규칙이 있는데 그게 조금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번까지 일단 외우게 되고 20번까지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고등학교 과학에서는 잘 다루게 되고 뭐 그 이상이 더 궁금하다. 그럼 이제 그 대학교 전공에서 이제 하겠지. 뭐 그쪽 관련돼서 가게 되면.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한 20번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주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주기가 뭐야? 어떤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시간을 주기라고 해요. 가령 하루는,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은 몇 번에 한 번 일어나? 하루에 한 번. 24시간에 한 번 돌잖아요. 그래서 해가 뜨는 시간이 24시간마다는 사실 아니긴 한데 어쨌든 여름엔 조금 6월 전까지는 좀 해 뜨는 시간이 빨라지고 하지라고 해서 6월 지나가게 되면 해 뜨는 시간이 좀 느려지곤 하거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한 바퀴, 지구가 자전 한 바퀴 하는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자전의 주기를 24시간이라고 하고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도는 시간을 얼마라고 하죠? 1년이라고 하지. 그걸 공전이라고 하는데 공전의 주기를 1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기라는 건 뭐냐면 반복되는 시간이야. 어떤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을 주기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뭐 피어리어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기율은 뭐냐면 뭔가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뭔가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면 되는데 이 주기율표는 뭐냐면 일단 원소들을 무슨 기준으로? 원자 번호 하고 나와 있는 게 양성자 수입니다.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원자는 원자핵과 뭐로? 원자핵과 뭐로 이루어져 있냐? 중성 원자는 원자핵이랑 뭐랑 합쳐져야 돼? 전자가 합쳐지면 중성 원자가 되잖아요. 그치? 그 원자핵 안에는 뭐가 있지? 양성자가 있을 수 있고 양성자가 반드시 있겠죠. 양성자가 있고 또 뭐가 있을 거냐? 중성자가 없는 수소 원자핵 같은 경우도 있는데 수소 원자핵 이외에는 전부 다 중성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원자핵. 물론 수소 원자핵은 중성자가 없는 애들도 많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과
그 다음에 그 바깥을 돌고 있는 전자가 합쳐져 있으면 우리 원자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주기율표는 뭐 순서로 배열을 했냐? 원자 번호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양성자의 개수라는 거야. 양성자 개수. 근데 우리 양성자랑 중성자의 차이를 보면 이제 우리 전화량을 얘기할 때 뭐 상대량으로 할게요. 어이씨, 꺼졌다. 제발. 오케이. 전화량은 상대적으로 나타낸 건데 양성자의 전화량을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전자의 전화량은 마이너스 1이고요. 중성자의 전화량은 0입니다. 중성자는 이제 뉴트론이라고 해서 이제 중립할 때 그 중. 그러니까 가운데 중이야. 그래서 전하를 전혀 안 띄는 거예요. 그게 중성자고요. 그다음에 양성자랑 전자는 양성자는 포지티브 양전하를 띄고요. 전자는 음전하를 띄게 됩니다. 근데 이때 원자의 좀 중요한 특징이 양성자와 전자 하나가 가지게 되는 전하량의 크기가 갖고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양성자랑 전자의 개수가 다른 상태가 되면 뭐라고 부르냐면 이온이라고 불러요. 우리 이온 들어봤죠? 자, 양이온 어떻게 돼요? 자,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면 전자 뭐니까? 마이너스 음전하를 띄는 거를 잃어버렸어. 자, 우리 음수를 빼면 자,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이란 걸 빼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약간 이런 느낌 되잖아요. 그쵸?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게 되면 음이온이 된다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반적인 원자는 양성자랑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인데 근데 그게 전자가 들어오거나 빠져나가거나 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이따 얘기해 볼 거고 어찌됐든 간에 원자 번호는 뭐다?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원소에서 위에 써놓게 같은 원소에서 양성자 개수는 어떻다? 양성자 개수는 반드시 동일합니다. 반드시 동일. 같은 원소에서 양성자 개수는 반드시 동일하고요. 중성자 개수는 다를 수 있다. 중성자 개수는 다를 수 있다. 써놓자.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좀 알아둬야 돼서 좀 써놓을게요. 다시 주기율표는 뭐 순서로 나열한 거예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한 거고 원자 번호는 뭐랑 연결돼 있냐?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번이니까. 헬륨 원자 핵은 헬륨 2번이죠? 양성자가 2개 있어야 되는 거고요. 3개 있으면 헬륨이 아니야. 근데 중성자의 개수는 약간 유도리가 있어. 뭐 2개 있을 수도 있고 1개, 3개 이런 식으로 개수가 다양해요. 근데 양성자의 개수는 원소마다 고정되어 있다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누구다? 양성자 수.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으로 나열하는데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게 포인트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이 같은 어디? 세로줄에 있게끔 배열한 표입니다.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먼저 시도한 방식인데요. 이 표에다가 세로줄에 가령 헬륨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네온이라는 애가 헬륨 아래에 나오게끔 하고 아르곤이라는 애도 비슷한데 네온 아래 이런 식으로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이해됐어? 종류별로 같은 줄에 배열을 하고 싶었다. 어디에? 세로줄에 배열하고 싶었다. 그래서 주기는 뭐냐? 주기율표의 가로줄이고요. 7주기까지 있어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족은 주기율표의 세로줄입니다. 그래서 주기는 반복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1주기 지나고 2주기에 수소 밑에 있는 건 리튬이랑 수소 밑에 있는 리튬은 수소랑 비슷하냐? 사실 그건 아니더라고. 근데 뭔가 비슷함이 있는데 화학적으로 비슷하진 않은데 뭔가 공통점이 있기는 있어. 그 다음에 뭐 베릴륨 나오고 동소 이렇게 쭉쭉쭉 가서 밑에 나온 네온은 헬륨이랑 비슷합니다. 그다음 다음 줄로 넘어가요. 왜? 나트륨이 리튬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베릴륨이랑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고 뭐 붕소 알루미늄이 비슷하고 탄소 규소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비슷한 성질이 같은 세로줄에서 나오게끔 배치한 게 주기율표고요. 그래서 주기율표의 세로줄
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민족, 가족, 뭐 부족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 집단을 묶어놓은 게 족이죠. 그래서 같은 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되게 중요한 말. 같은 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주기는 어떻다? 같은 주기는 비슷하지 않아요. 주기가 같다고 해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같으면? 족이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야 돼요. 그러게끔 배치를 해놓은 게 주기율표야. 이해됐어? 같은 족, 같은 세로줄이 비슷한 애들이라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쭈르륵 보시면 이제 파란 색깔이 되게 많죠. 그래서 금속이 대다수예요. 금속이 아주 많고요. 그래서 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이 밑에 있는 두 줄은 이거 뭡니까? 이런 애들은 요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야. 이거 필요 없다. 뭐 란타남족, 악틴족 이거 외울 필요 없는데 어쨌든 얘네 삐져나온 애들은 요 사이에 들어가는 애들이라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애들은 20번까지인데 아무튼 대다수가 금속입니다. 근데 이 금속 요 그림 한번 보시면 자 이거를 뭐 게임 맵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자 게임 맵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뭐 미니맵 같은 느낌. 자 비금속이라는 애가 있고요. 금속이라는 애가 있어요. 준금속이라는 애도 있는데 일단 크게 금속과 비금속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비금속의 한자가 비가 아닐 비자야. 뭐냐면 금속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금속 요 진영 파란색 팀과 노란 팀이 대충 어떻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 왼쪽 아래는 파란 팀, 오른쪽 위에는 노란 팀인 것 같지 않아?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뭐 장기나 체스 같은 거 보면 왕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되게 뒤에 중심에 이렇게 숨어 있죠. 그쵸?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금속의 왕은 이쪽에 있어요.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의 성질이 증가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프랑슘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제일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금속 성질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의 성질이 강하게 나타날 거고 그러니까 게임판 갈라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의 성질이 강하게 나타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맨 오른쪽 18쪽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깍두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깍두기야. 얘네들 빼고야. 얘네들은 깍두기로 두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 위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18쪽 비활성 기체입니다.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고 대부분의 기체 상태인데 맨 아래에 있는 얘는 이제 발견된 지 얼마 안 된 원소라서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를 잘 확인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쪽의 애들은 주로 이렇게 파란 글씨 어떤 상태래? 무슨 상태라고 나와 있어? 여기 기체 상태로 나타나는 18쪽 비활성 기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 빼고는 이 오른쪽 위에 플루오린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비금속의 대장이에요. 비금속 대장. 그 다음에 뭐 프랑슘이라는 건 딱히 잘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왼쪽 아래로 가면 금속 대장이 있겠지.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가면 어떻게 된다? 비금속성이 증가한다라는 느낌을 잡아주셔야 돼요. 비금속성 증가. 그래서 이 금속성이 증가하는데 왼쪽 아래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하며 또한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쪽을 제외하고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하고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주기의 숫자가 감소할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족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할 거란 느낌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예외가 당연히 있지. 예외는 어떤 애들이 있냐? 이 애매한 위치에 있는 애들은 지들끼리 순서가 막 꼬여. 그래서 우리 20번 넘어가는 애들은 그냥 안 배워. 고등학교 때는 그냥 지들끼리 막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전형적인 패턴을 안 따르는 애들이 있어요. 밑에 있는 애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번까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20번까지는 이 패턴이 거의 정확하게 맞아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준금속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 초록색 얘는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에 있는 준. 우리 뭐 우승 있으면 준우승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애매한 친구들 준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을 크게 나눠서
배치가 되는데요. 이 주기율표의 위치에 배치를 하니까 왼쪽 아래에 있는 애들은 금속일 거고 오른쪽 위에 있는 애들은 비금속, 이 사이 경계선에 있는 애들은 준금속이 배치가 되더라. 그래서 뭔가 화학적 성질이랑 관련 있는 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동족원소, 우리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은 뭐가 같다고? 같은 세로줄, 족이 같다. 주기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주기는 딱히 상관은 없어. 물론 나중에 가면 뭔가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주기가 같다고 해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건 절대 틀린 말이고요. 조기 같으면, 세로줄이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요건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요 짓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에요. 주기율표의 시초 멘델레예프.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지금 원소가 뭐 100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60몇 개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어요. 자, 지금이랑 같아 달라? 지금 주기율표는 어때? 현재는 뭐야? 자, 원자량 순이라고 했나? 무슨 순이라 했어? 양성자수, 원자 번호 순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개수 순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땠냐? 원자량이라는 것은 옆에다가 이거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안 맞았어. 이 멘델레예프는 맨 처음으로 한 사람이잖아. 오리지널이잖아. 우리가 맨 처음 만든 게 보통 제대로 작동을 할까? 맨 처음 뭐 컴퓨터 맨 처음 만들었다 치면 약간 구닥다리잖아, 그치? 뭐 핸드폰도 스마트폰 맨 처음 나오면 제대로 안 됐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맨 처음 만든 거는 멘델레예프 이 사람인데 뭔가 약간 아쉬움이 있었던 게 뭐냐? 원자 번호 순이 아니라 원자량 순으로,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순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뭔가 약간 아쉬움이 좀 있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같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를 같은 세로줄에 배치하는 규칙, 이거를 이 양반이 먼저 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인정을 해주고요. 모즐리라는 사람은 이제 양성자순입니다. 양성자수, 그러니까 원자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를 이 모즐리가 만들었다. 이 두 사람 이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멘델레예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무슨 순으로? 원자량,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더한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순, 양성자만 개수를 따져서 순서를 매기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이슈가 있다.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금속 원소는 주로 왼쪽과 가운데에 있고요. 비금속은 주로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비금속의 위치, 수소의 위치를 좀 보시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1쪽, 그러니까 왼쪽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1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금속인데 얘는 금속이 아니야. 그래서 수소는 금속이 아니고 비금속입니다.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아이고, 같은 세로줄에 왜 안 닫힐까요? 제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 전부 다 뭐예요? 금속이잖아. 근데 수소는 어때? 수소는 비금속이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같은 세로줄에 있다고 화학적 성질이 무조건 똑같냐? 그것까진 아니라는 거야. 그렇진 않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수소를 제외하고 주기율표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이랑 비금속의 제일 사실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온의 형성. 그래서 금속은 어떠냐?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려는 느낌이 있어요.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주로. 준금속은 그 사이 경계에 있겠죠. 그래서 금속하면 전자를 버리기 쉬운 애고요. 비금속하면 전자를 뺏어먹기 쉬운 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 그래서 금속 양이온이라는 말이 좀 자연스럽고요. 비금속은 음이온이라는 말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상태. 우리가 물질의 상태라고 하면 고체, 액체, 기체, 그걸 보통 물어보는 거거든요. 금속은 주로 고체인데 아닌 애가 있겠죠. 예외. 수은 액체다. 난 비금속은 주로 기체나 고체인데 옆에다가 하나만 써놓자. 브로민, 브로민입니다. 브로민은 액체야. 그래서 기체나 고체고요. 실온에서 25도C 정도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원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원소를 말한 거예요. 뭐 물 같은 건 액체인데요.
물은 원소가 아니잖아. 원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은 같은 경우는 금속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액체고요. 나머지 금속은 실온에서 다 고체입니다. 그 다음에 비금속은 기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브로민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액체다. 오른쪽에 써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은 광택이고요. 열전도성과 전기전도성이 있다. 그 다음 힘을 가하면 늘어지거나 얇게 펴진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 전기전도성이 있다 기억 한번 해주시고, 비금속은 광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이 주로 없는데 흑연이라는 예외, 우리 예외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흑연은 예외다. 흑연은 비금속 원소인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기가 통한다는 예외가 있고요. 비금속은 대부분 비금속이 생으로 있다면 전기전도성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시들이 있다. 구리, 철, 금, 아연 누가 들어도 금속이고 헬륨, 탄소, 질소 이런 애들은 비금속이구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뒤에서 좀 얘기해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같은 족 원소의 유사성. 족이 같을 때, 우리 족이 같으면 뭐가 같은 거야? 족은 가로줄이야 세로줄이야? 족은 뭐야? 족은 가로야 세로야? 족은 뭐예요? 세로. 같은 세로줄이니까 뭐가 비슷할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할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알칼리 금속인데 얘는 뭐냐? 주기율표의 1족이고요.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야. 수소를 제외한 금속 원소입니다. 수소는 1족이지만 알칼리 금속은 아닙니다. 얘가 수소잖아. 근데 얘는 지금 금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소를 제외한 금속. 여러분 이거 많이 헷갈릴 거 제가 미리 얘기해 놓는 거예요. 자, 알칼리 금속은 뭐다? 1족 중에서 수소를 제외한 금속 원소고요. 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늄, 그다음에 세슘, 프랑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를 물어본다. 왜? 20번까지라서.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게 20번까지예요. 20번을 넘어가게 되면 규칙성이 약간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좀 기억해 주시고,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만 이름 기억해 주세요. 자, 알칼리 금속은 실온에서 고체고 당연하게 금속이니까 고체겠죠. 그 다음에 은백색 광택이 있고요. 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 그 다음에 밀도가 작다라는 말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면 고등학교 2학년 화학 들어가면 대충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고, 그 다음에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열과 전기전도성이 크고요. 전자를 몇 개? 한 개를 잃어버립니다. 몇 쪽이니까? 1쪽이니까. 1쪽이라 전자 한 개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데 어떻게 쉽냐? 매우 쉽습니다. 매우. 그냥 가만히 두면 알아서 그냥 양이온이 돼버리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순수한 리튬, 순수한 나트륨, 순수한 칼륨 여러분들이 보기 힘듭니다. 왜냐면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 혹은 물에 노출되는 순간 반응을 애지간하면 해버리거든. 그래서 순수한 리튬, 나트륨, 칼륨 여러분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트륨 하면 들어본 거 대표적으로 뭐 들어봤어? 염화나트륨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나트륨, 염화나트륨에서는 나트륨이 어떤 상태야? 원자가 아니라 양이온인 상태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 한 개를 잃고 주로 양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반응성이 매우 크다라는 말 매우 중요하다.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왜? 금속 중에서 우리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크다 했죠? 근데 제일 왼쪽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럼 금속성이 큰 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 증가한다고 했죠, 그치? 맵 봐봐. 자, 지도 봤을 때 금속팀 어디 있어? 왼쪽 아래쪽에 있고요. 비금속팀은 오른쪽 위에 있어요. 그러면 금속 왕은 어디 있다고? 맨 왼쪽 아래에 있다고.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하고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오케이? 기억하자. 제일 왼쪽 줄이니까 금속성이 셀까요? 약할까요? 세겠지, 그치? 그래서 반응을 좀 격렬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왼쪽 줄에서도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집니다. 금속성이 더 커진다. 그래서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세고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반응성이 세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튬, 나트륨, 칼륨 누가 세다고? 칼륨이 더 세고 그 다음 나트륨, 리튬은 그래도 좀 약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산소와 물 이 두 가지. 근데 지구에 산소랑 물 겁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반응을 해서
리튬은 리튬 이온이 되고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이 되고 칼륨은 칼륨 이온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반응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공기 중에 두면 산소와 반응하여 그걸 산소랑 반응했네 얘 확인하는 거 어떻게 하냐? 광택을 잃어버린다. 워낙은 은백색 광택이 있다라고 하는데 반짝반짝반짝 하거든요. 워낙은. 근데 이거를 산소랑 반응시키게 되면 공기 중에 노출되면 공기에 산소가 20% 이상 있잖아요. 산소가 많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산소랑 반응을 한다. 산소는 반응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친구인데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릴 건데 얘랑 반응해서 뭐한다? 광택을 잃어버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두 가지. 수소기체가 발생하며 염기성. 우리 뒤에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알칼리 금속이 반응하는 거 주로 두 가지 예시를 할 건데 산소랑 반응하는 예시,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하는 예시. 두 가지가 있는데 산소랑 반응하면 광택을 잃는다. 이런 말 할 거고요.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할 거고 얘는 산염기 중에 염기성을 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염기성 대신에 알칼리성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염기랑 매우 관련이 있다. 염기랑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뭐 이런 거 나중에 할 건데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어떨수록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왜? 왼쪽 아래로 갈수록 뭐하다고 했어? 금속성이 증가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금속성이 이미 큰 애들인데 그 중에서도 아래로 갈수록 그러니까 루비듐, 세슘, 프랑슘 이런 애들은 반응성이 겁나 클 거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어쨌든 리튬, 나트륨, 칼륨 순서 중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다? 반응성이 증가한다. 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물과 더 격렬하게 반응한다. 산소와도 더 빠르게 반응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알칼리 금속 뭐 리튬, 뭐 배터리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나트륨은 소금에 들어가 있고요. 염화나트륨. 칼륨은 뭐 비료 같은 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구나. 중요하진 않은데 중요한 거 포인트는 사실 여기 있는 애들. 제가 별표 쳐드리는 애들. 전자한계를 잃고 양이온됩니다. 반응성이 큽니다. 산소랑 반응하고요. 물이랑 반응하고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얘네가 사실 다 중요해. 안 중요한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금속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이 알칼리 금속이고요. 금속 했으니까 비금속도 얘기해야겠죠. 그게 밑에 나오는 할로젠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2시 57분이거든요. 3시 7분에 마저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